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타이틀은 어떻게 잡았냐면 밝고 건강한 직장 장기요양기관 만들기라고 정했습니다. 자, 먼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우리가 연 1회 받아야 되는 교육으로 법정 교육이 되어져 있죠. 자, 이 교육을 우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 기관은 연초에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나 또는 그 관련된 기관에서는 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적 보고에 대해서 기관에다가 이제 안내를 하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언제 했냐, 뭐 이런 결과 보고서 제출하라 이렇게 실적 보고를 연말에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 기관들은 연초에 미리 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연초에 우리가 이러한 교육들을 진행을 해서 연초에 인식을 확립을 하고 직장 내 분위기를 확립을 해서 한 해 동안 직장 내에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게끔 연초에 이런 교육을 진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받는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직장 내에서 혹시 모를 성희롱이 지금 한 해 동안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밝고 건강한 직장인 장기요양 기관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연초에 교육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 교육의 타이틀처럼 먼저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은요, 그 안정된 장기요양 기관의 분위기, 근무 분위기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종사자 여러분이시잖아요.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밝고 건강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어야지만이 어르신께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어떠한 성희롱도 발생하지 않게끔 지금 제공해 드리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장기요양 기관을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 교육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자, 먼저 오늘 교육의 진행 과정은요. 첫 번째로는 제가 먼저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용노동부의 교육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토의 및 건의사항을 진행할 건데 담당자분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기관에서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교육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먼저 이 교육 강의에 있어서 첫 번째로 저의 강의에 있어서 목차를 좀 보시면요. 먼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필요성부터 시작을 해서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자, 직장 내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과 사업주의 의무,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 요령,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와 사례로 본 직장 내 성희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의 필요성이죠. 먼저는 뭐 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요. 저희가 직장 내 특히 장기요양 기관을 직장으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론적으로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는 교육이 바로 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하고 안정된 장기요양 기관, 우리 근무지의 분위기가 결국 고품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우리 장기요양 기관 내에서의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 차원의 교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르신께 가장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 부분에 직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요. 피해 종사자분은요. 성적 굴욕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심리적 불안감으로 업무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고용 관계가 불안해지면서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행위자는요. 사회적인 비난으로 심리적 부담을 겪게 되고 징계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경력상 오점을 남기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은요. 이렇게 근로자들의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이미지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또 소송 비용이나 인력 소모 등으로 비용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이미지의 손상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특히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요. 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 사건의 사고의 상황이 외부로 전달되면 입소문을 타고서 삽시간에 지역사회로 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 기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하면 큰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근로자에게도 행위자에게도 또한 장기요양 기관에도 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직장 내 성희롱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받는 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잘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게끔 건강한 직장 내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요.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이냐? 자, 먼저 행위자가요. 성적 언어나 행동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위를 이용하고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에 있어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으로 고용 환경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로 환경 자체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고용상 불이익이 결과적으로 초래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직장 내 성희롱이다라는 거죠. 자,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먼저는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까지 주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을 한번 보면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육체적 성희롱이 있고요. 그리고 언어적 성희롱이 있죠. 말로.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유형의 성희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육체적 성희롱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다라는 부분이고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이러한 행위도 육체적 성희롱에 들어가는 것이죠.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은 우리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지위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지위의 그 상급자로부터 받는 하급자의 명령체계 그런 것 때문에 상급자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러한 성희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성희롱 유형 중에서도 이 육체적 성희롱 같은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언어적 성희롱이 있죠.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또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라든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도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시각적 성희롱은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이죠.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또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적으로는요,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일체를 기타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또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어떠한 의무를 갖고 있는지 법에 정해진 그 의무 내용들을 7가지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거는요, 사업주 외에도 상급자 또 관계인 모두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직장 내에서는 성희롱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직장 내에서 지금 이 교육을 받는 것처럼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를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 장기요양 기관의 운영을 안정화시키는 것. 이 장기요양 기관 사업은요, 뭐 물론 우리나라 지금 그 법적 체계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상황에 있지만 여튼 뭐 복지시설이다 뭐 그런 내용들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지만 종국적으로 이 사업은요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고 기관의 운영을 안정화시켜서 운영하고 그리고 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늘려가고 또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그러한 것들은요 모두 다 에듀케이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더 강화시켜가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육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를 의무화 시켜놓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여러분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 조치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 또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을 해서는 안 된다.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급자 어르신이나 상급자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의무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방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자,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처리 방침을 명문화시킨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서 성희롱에 대한 예방 그리고 대처 방법들, 그 처리 과정들을 명문화시켜서 우리가 지침으로 해서 게시판에 게시해 놓고 뭐 게시판에 뭐 디자인식으로 걸어 놓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것들은 직원 회의라든지 또는 직원 간담회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사업주의 의무 중에서도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가 있는데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금 저희 보셨던 요 내용들을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 규정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맞게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 지금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기요양 기관의 대표자님 그리고 시설장님 그리고 관리자급 종사자분들께서는 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일에 교육 계획서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교육 결과 보고서도 있고 서명하는 부분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교육 영상을 잘 시청하시고 끝에 가서 토론까지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교육 계획서, 교육 결과 보고서까지도 잘 보관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는데요. 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사업주는 성희롱에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 기구와 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 기구를 따로 우리가 라인을 하나 만들어 두면 좋겠죠. 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 그리고 관리자 이렇게 라인을 둔다라는 거죠. 뭐 물론 저희가 시설장님과 그리고 관리자급 종사자 분이 계신데 그 라인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모든 그런 기구 또 업무를 이 두 분께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화 기관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관리자와 시설장과 종사자분들이 면담을 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께서 혹시 모를 근로 상황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또 혹시 모를 이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혹시 모르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또는 혹시 모르는 그런 고충이 있는지를 근로자분을 통해서 저희 관리자분께서는 꼭 그런 내용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꼭 들어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덮여질 수 있고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근로자분들과의 상담을 진행할 때에 이거 너무 자주 한다. 너무 힘들다. 또는 막 근로자분들께서 고충을 막 토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너무 고충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충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그 얘기를 계속 말을 할게요. 고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한 고충 많이 쏟아낸 것들을 우리 하나하나씩 처리해 가고 하나하나씩 해소해 가는 그런 상담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은 관리자분과 종사자분들께서 꼭 면담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처리 방침을 명문화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회사 방침을 명문화하는데 취업 규칙과 인사 규정 같은 부분에다 넣을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취업 규칙에 많이 들어가고 우리 이제 운영 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운영 규정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처리 방침을 법적인 내용으로 법률적인 내용으로 담아주면 된다.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 그 운영 규정에서는 그 내용을 법률 내용 안에서 규정 안에서 운영 규정에다 담아놨죠. 더불어서 거기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취업 규칙에도 담아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별도의 인사 규정을 두기보다는 취업 규칙과 그리고 운영 규정 이 두 부분으로 명문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신속한 처리, 구제의 방법,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용까지도 함께 담아놔서 이 부분을 명문화시켜서 우리 장기화 기관 내에서 성희롱이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예방 교육은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사이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이죠, 이상. 그래서 이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두 번 하면 좋은데 사실 이제 상반기에 한번 하고 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교육은요, 상당히 이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 정도는 쭉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 좋을 것 같고 상반기 그것도 1, 2월 중에 실시를 하는 것이 좋은 기간이 되죠. 그래서 그 교육한 내용이 1년 동안 이어질 수 있게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이제 그 강사 자격을 여러분들 교육계획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 해서 교육학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제 사견으로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 장기간 기관의 특성을 접목해 봤을 때도 물론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도 업무 부담도 상당히 크고 업무 내용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한번 우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그 효과를 1년 동안 지속을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의 대상자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부여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희롱 이 예방 교육 방법은요, 지금처럼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 그리고 그냥 영상 매체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교육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강의법으로 여러분들께서 교육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나 교육을 좀 간소화시키려고 그냥 문서만 돌린다든지 교재만 돌린다든지 또는 그냥 메일에다가 영상 첨부해서 알아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불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많은 인원의 종사자분들께서 한 번에 모여서 단체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 교육을 시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종사자분들께 영상을 카톡이라든지 해서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 일정을 정해놔서 한 분씩 가서 듣고 오는 거죠. 개별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로테이션으로 한 분씩 들어주시면은 그러면은 다 같이 모여서 할 때에는 우리가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두기 해서 이렇게 해서 시청을 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우리는 개별적으로 한 명씩 로테이션으로 시청을 하겠다라는 기관에서는 한 분씩 지정된 장소에서 가셔서 본인의 어떤 뭐 컴퓨터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영상을 개별적으로 시청하시면 되겠죠. 특히 교육은요, 다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휴게 시간에 듣게 한다든지 또는 쉬는 날 듣게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로 시간 중에 교육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요, 1시간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 내용도 1시간 이상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보면요. 먼저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내용도 우리가 보셔야 되고 또 당의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같은 것들 그리고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어떤 노력을 취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죠.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 요령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는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운영 규정에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모두가 다 같이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 장기요양 기관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처벌 규정이라든지 성희롱의 행위 그런 구체적인 행위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제나 장기요양 기관에 우리 기관의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요구하셔야만 되겠고요. 성적 언동에 대해서는 항상 이의를 제기하시고 성희롱을 당한 동료와는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 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또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안을 보시면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를 해주셔야만 하고요.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라든지 어떤 메시지 이런 부분으로 통보를 해주시고요. 증거 자료를 수집해 주셔야지만이 나중에 신고를 하셨을 때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상급자나 동료자 분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또는 기관 내에서 상담이 안 될 때에는요. 우리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지자체에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가급적이면은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바로 신고가 필요하겠죠. 또한 동시에 사업주에게 시설장님이나 대표자님께 문제를 제기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 행위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음담패설을 자제를 하고 또 외모,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을 자제하고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자제를 해주시고 또 상대방의 거부 의사 시에는 즉시 중단을 해주시고요. 사적인 만남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직장 내 성희롱 이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야만 되겠죠. 집중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 방안이 있는데 먼저는 즉시 사과가 필요하고요.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해 주시고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분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충 상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관리자분과 종사자분의 면담 시간,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사내 구제 절차를 별도를 둬서 우리 장기관 기관 내에서 혹시 모를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게끔 먼저는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혹시 우리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는 또 구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단계를 거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먼저는 고충을 접수하고 상담과 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확인 및 징계 조치가 들어가고요. 결과를 통지를 해주고 사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직장 내 성희롱은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 정도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혹시 우리의 직장, 소중한 직장인데 이 소중한 직장에 성희롱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례로 본 직장 내 성희롱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들이에요. 요 인정된 사례들 위주로만 좀 보실 텐데요. 퇴근 시간 이후에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희롱을 한 경우라고 합니다. 퇴근 시간 이후 금융기관 상무인 B가 동료 직원의 급여 문제 등에 대해 의논할 일이 있다면서 근로자 A를 직장 근처 다방으로 불러내어 승용차를 타고 동료 직원의 급여 문제, 직장 분위기 개선 방안 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식사, 음주, 배회 등으로 시간을 끌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성적 행위 요구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건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불필요한 행위죠. 그리고 또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된 사례를 보시면 채용 권한이 있는 과장이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서 둘 중 한 명만 채용하겠다고 수시로 말을 하면서 브루스 추기 등 성적인 언동을 한 경우라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내용이죠. 네, 이런 그 직장 상사가 있는 그런 기관에는 들어갈 필요도 없고 취업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채용 과정에서 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건 뭐 채용 권한이 있는 사람과 채용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직장을 지금 위해서 면접을 보는 분, 그런 상황을 입장을 떠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어필을 해서 문제 상황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생산직 여성이 기계수리기사 보조원을 직장 내에서 성희롱한 사례라고 합니다. 보시면 기계수리기사 보조원 A는 여성 생산부 라인에서 기계수리 작업을 하던 중 여성 미싱사 B와 C가 A의 젖꼭지 부분을 만지고 등 뒤에서 껴안으려 하거나 둔부를 만지기도 하는 등 A의 몸에 의도적으로 접촉하면서 A는 덩치가 있어서 좋다, 영계 같아서 좋다, A는 내 거야 라는 언동을 해서 회사 내에서 B와 C가 A를 가지고 놀았다는 소문까지 돌게 되자 A가 성희롱 관련 고충을 회사 관리자에게 신고하였으나 회사는 A에게 B와 C가 성희롱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자인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A를 무고죄로 구속시킨다고 위협하며 해고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고를 해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죠. 기계수리기사 보조원 A씨 입장에서는 이 성희롱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회사 관리자에게 신고까지 했는데 당사자들한테 가서 자인서를 받아오라 했다? 이것도 문제고, 또 A를 무고죄로 구속시킨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또 해고까지 했다? 보조원 A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복합적으로 아주 약자로서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이 직장 내 성희롱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채용 과정에서의 성적 언동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는데요.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는 자리에서 면접 응시자 A와 B에게 우리 회사의 여직원들이 급여도 많고 일도 별거 아닌데 자주 바뀐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오래 있을 것 같으면 근무해라 하는 말 끝에 최하 6개월은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6개월을 못 채우면 멀리 나가서 자기랑 하룻밤을 자야 한다고 말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좀 어이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이 채용 과정에서는 특히나 면접을 보는 그 종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약자에 처해지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죠. 그 채용 얼마나 간절합니까? 채용을 빨리 우리가 직장을 얻어야 하는데 그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더 간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적 언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면접관이라고 하면 그 회사는 벌써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벌써 좋지 못한 그런 회사 딱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용한 이런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교육의 내용들 1강으로서 저의 교육을 먼저 여러분들 들으셨고요. 자, 이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희천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이고 피해자는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에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업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사용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성적 언동 중에는 먼저 육체적 성희롱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격려한다는 핑계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거나 또는 손금을 봐준다면서 손을 주무르는 행위는 육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손톱으로 손바닥을 긁는 행위도 성희롱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적 관계를 제의하는 은어적 표현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는 음란한 말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는 말도 포함됩니다. 또한 누군가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부적절한 호감의 표시를 하는 경우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혼 상급자가 미혼 하급 여직원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좋아한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여직원이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비록 행위자가 자신이 이성으로서 호감 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성희롱의 대표적인 예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옆에 직장 동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경우 등입니다.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동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었던 사건 중에는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로 남자 직원들끼리 대화를 하던 중에 여직원들에 대해서 성적 비하 표현을 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었던 사건입니다. 해당 여직원이 가해자 중에 한 명인 상사의 지시로 그 컴퓨터를 보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 내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들이 대화의 유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유출되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혹은 근로조건 및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법원은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성희롱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처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지 않은지 검토하는 관심과 태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희롱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나 옷차림을 비난하면서 성희롱 피해의 책임이 피해자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관련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사업주의 다양한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의무 위반 시의 벌칙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책임을 지는 주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희롱 예방 의무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사업주,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하고 성희롱 예방 지침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희롱 발생 시의 조치 의무입니다. 성희롱 사건을 접수하거나 혹은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하고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에는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도 피해 근로자 등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는 그 조치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희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에서는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그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둘째,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셋째, 직무를 미부여하거나 직무를 재배치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넷째,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다섯 번째,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여섯 번째,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이나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고충의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 배치 전환이나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주체별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는 사업주의 대리인이자 성희롱 문제의 해결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즉,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자 스스로 성희롱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요. 성희롱을 방치하거나 은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피해자에게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희롱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고 성희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의 법적 문제이자 조직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상대방의 언행이 성희롱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다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주변 지인이나 친구와 같은 비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이를 날짜별 또는 행위별로 개인적으로 정리해 놓거나 행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톡 같은 것을 보관해 두고 추후에 이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는 사내에 어떠한 고충처리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그 밖에 규정이 있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해결책을 회사에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를 할 때에는 행위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사내 해결을 통해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기관,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법원 등을 통한 구제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성희롱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의 행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의심될 만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동료나 하급 직원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타인의 사생활이나 외모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싫다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이 발생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료 등 주변 제3자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나 피해 주장자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하는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 주장자를 지지하면서 함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협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받아들여질 수 없도록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사업주가 주변 동료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를 도와준 것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에서 직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도움을 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 근로자를 가까이에서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다면 이것은 피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피해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들이 피해 근로자를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과 그리고 예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외부 기관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기에 앞서 사내에서 구성원 간의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내에서 해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관점을 중시하는 피해자 중심의 원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규범의 확립, 피해자 및 관련자의 인권 보호, 그리고 철저한 사후 관리와 예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희롱 고충 상담의 기본 원칙은 피해자와 같은 성의 상담자가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담원은 피해자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내 해결 절차는 첫째, 접수와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의 요구 파악. 둘째, 성희롱 담당 기구를 구성하여 사실관계의 조사와 의결, 그리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성희롱 의식 및 실태 조사를 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과 후속 조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된 후에 제대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사관리에서 성평등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 위주의 회식 문화나 접대 문화를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희롱 관련 사내 규칙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서 조직 내에서 성희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성원들에게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에 성희롱이 발생된다면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통해서 가해자에게는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서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상에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자, 지금 교육 시간이요 51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1시간 교육 시간을 예정을 해두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직장 내에서, 특히 우리 장기요양 기관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물론 성희롱이 발생을 해서 그에 대한 대처 방법도 우리가 지금 교육 내용에서 본 것처럼 숙지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기관에서 성희롱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남은 10분 동안 우리 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지금 직장 내 성희롱이잖아요.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불어서 혹시 모를 다른 성희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과 건의사항을 남은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담당자 분께서는 여기서 제안이 된 또는 건의가 된 그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관리자분께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은요,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장기요양 기관의 직장 내 문화와 분위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한 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무를 하실 때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에 따라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에 직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기관에서는 단 한 건의 성희롱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힘과 뜻을 모아주시고, 더불어서 혹시라도 성희롱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지금 교육 내용에서 들으신 것처럼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예방하실 수 있도록 꼭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우리 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나누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자료는 기관 게시판에 꼭 게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희롱과 관련된 지침의 내용들을 운영 규정과 취업 규정에도 포함이 되니까요. 그 자료는 저희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교육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